인류의 시작과 함께 성장한 농업. 농업의 발전은 곧 인류의 발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인류는 산업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후가 변화하면서 농업 환경도 변했습니다. 이제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 농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평균 20분의 1 농지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리는 힘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흙사랑 물사랑 백년지대의 진행을 맡은 박사라입니다. 이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가고 대응해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 농업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많은 국가의 농업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은 과연 물 관리를 어떻게 해가고 또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농업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죠. 한국농어촌공사의 김영조 시설안전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최은석 재난안전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노경환 수질환경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농공학회 회장이자 전북대학교 교수인 손재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농어촌공사 어떤 기관입니까?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방조제와 같이 농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농업용수를 통해 주요 곡식의 안정적인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이 넘는 동안 농업 생산을 책임진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라면 공사 설립 때부터 해왔던 저수지, 양수장 등에 확보된 용수를 논에 적기, 정량을 공급하는 농업용수 관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농업용수 관리, 농업에 필요한 물을 관리한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이 물이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농업용수 공급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그 수자원 중에서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가 이 농업용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용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전체 담면적이 약 그 93만 4천 헥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밭이 한 75만 7천 헥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68만 헥타 되는데요. 거기에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기후 특성을 보면 1년 열도 똑같게 고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이 한 1297mm에 한 뭐 3분의 2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오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효율적인 그 물 관리가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상시 어떤 그 수자원과 관련된 운영 유지 관리 이 관련된 어떤 대비를 그 구축해야 되겠고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 농촌 용수 물 관리 기술이 축적된 그 전문 기관이 그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역적으로 기후적으로 이 물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보니까 농업에 필요한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참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VCR 보고 얘기하시죠.
네, 농촌진흥청 조사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 지표 온도가 상승하면 2090년도에는 이 많은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로 인해서 그래서 중남미는 폭우가 발생하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호주 같은 데는 또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름철에 이상 저온이라든지 또 긴 장마 또 이런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상승이 21세기 후반에는 정말 아열대 기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뭄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서 강우 일수는 감소가 되는데 강수 시간이라든지 또 지역 편중과 강우량의 심화가 되기 때문에 홍수가 극심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년 발생되는 홍수라든지 가뭄의 이런 규모와 이런 빈도 등이 진짜 기상 이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가뭄 현상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4월 8일 발표한 가뭄 예경보 기준에 따르면은 현재 경기 안성시와 또 화성시,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주의 단계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강우가 충분치 않는다면은 3개월 후에는 충남 보령과 예산군도 농업가뭄 주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사를 짓는 이상 가뭄과 물 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이 가뭄 대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올해는 어떻게 봄 가물을 대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평년 대비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와 또 농업용수 부족 우려 저수지 54개소에서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가 채우는 양수저류 등의 용수 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양수저류와 관정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절수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물을 아껴 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아직은 약간 모내기 하기에는 이런 시기인데요. 미리 논을 이렇게 갈아서 또 물을 가두고 집단 몰타리를 설치하는 등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 기후변화 추세를 보면 가뭄뿐만 아니라 게릴라성 홍수까지 자주 발생해서 농민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 여건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세계 인구는 74억입니다. 이게 2050년에 가면 90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즉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도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좀 구축하고 또 지하의 빗물 저장 시설이라든지 또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가뭄뿐만이 아니고 또 홍수라든지 이런 지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라든지 배수 펌프 용량 증대 또 배수로의 단면 확대 또 수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등 즉 용수 확보 및 물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생명 관련 분야에도 이제 ICT라든지 또 IoT 이런 첨단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마트 물 관리, DCTM망 구축, 또 스마트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수자원 활용 측면에서 아까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상기후 변화가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닐 텐데요. 이 한국농어촌공사도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일에 발생한 재난 사항에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 유형별 비상근무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기 대응 매뉴얼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비상대처 훈련 등을 통해 공사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디서 이상기후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잖아요. 이 발빠른 대응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은 전국의 주요 저수지나 또 양수장, 배수장, 수로동에 설치된 CCTV와 자동 수위 개척기를 통해 수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동 개척을 통해 저수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이를 통해 재난 상황과 용수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1개 지사와 각 현장에서 수집된 수리시설과 수자원 정보는 공사에서 보유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등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웹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 수위 개척기에는 사물 인터넷망을 적용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의 그 저수지에서 전달받은 수자원 정보를 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망 무엇인가요? 예, 사물 인터넷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 공사는 저수지에 설치된 자동 수위 개척기에서 사물 인터넷망을 접속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2개 지사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통신의 안정성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이 첨단 과학 기술로 굉장히 농업 용수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혹시 이렇게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과거 예전에는 이제 2G로 하다가 지금은 어떤 그 2G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사물 인터넷을 통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의 안정성이죠. 그렇죠. 네, 안정성이고 더불어서 어떤 개척기를 이렇게 상황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IoT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이 물관리 시스템에서 보완을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 무엇보다도 그 물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저수지 3,394개소,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 개소수는 17,000여 개소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큰 대형 그 우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그런데 그 축조된 지가 한 50년 경과된 것이 거의 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점검과 또 이에 따른 그 개수와 보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아까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또 정밀 안전 진단, 그다음에 저수지 또 물그릇 키우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수지 건설보다는 새로운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의 우리 그 수리 시설 즉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부라든지 또 농어촌 공사 또 한국농공학관 전문가 그룹 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은 저수지 개설보다 이 보수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 시점에서 그 저수지를 그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요, 그 적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지금은 조건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즉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제고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그 저수지 한 17,000여 개소 중에서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약 31억 톤 정도가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수준의 저수지 3,300
94개소 정도면 한 수십만 톤에서 수백만 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수천만 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저수지 한 개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에서 또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신규 저수지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보수 보강해서 물그릇을 키우고 또 용배수로의 어떤 구조물화, 첨단화를 통해서 물 손실량을 감소시킨다면 효율적인 증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2013년도 산들 저수지가 붕괴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밀안전 진단 실시로 안전 평가를 하는데 그 대상 저수지를 총 저수 용량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기준을 확대하였고 5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 및 하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가능 최대 홍수량, 즉 어떤 홍수가 발생해도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정기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즉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 시설물 점검 119 센터에 의뢰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 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전문가 입장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봤을 때 수리시설 안전 진단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상 기후 현상에서 우리가 2014년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0만 톤 기준까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 상당히 다행이나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수리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 안전 기준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설계 기준입니다. 배수장이라든지 배수 이런 홍수 시설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설계 기준을 좀 상향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상체가 발생했었을 때 비상 상황이 신속하게 선 조치 후에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비상 연락망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119 센터를 운영해서 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게 좀 상시적으로 우리가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어떤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2017년 농업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수리 시설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 개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11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가 트렌드 시대에 부합되도록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농민과 농촌에 대한 어떤 수자원 관리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원, 또 경제 논리가 아닌 우리 농업 농촌은 공익적인 기능이 고려된 정책적인 지원, 또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우리 농어촌공사 또 지역 주민, 또 전문가 등이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농번기를 앞두고 이 농어민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 한국농어촌공사 이 관계자로서 마지막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질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수질을 깨끗한 물로 되돌리는 일은 공사가 전국 저수지를 일단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 배수라든지
생활용수 등 저수지 상류 오염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수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고장의 물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저수지, 양배수장, 생산 기반 시설을 오염시키는 그 어떤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수질 오염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서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최근의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국민의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면 물론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어촌의 경제력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 농업과 농촌 또 우리 그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물을 우리가 그 전략하고 또 저장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물은 생명이고 또 삶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내 물이다 또 내 우리 집에 있는 사용하는 그 생활용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전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상당히 좀 바람이 하겠고요. 우리 그 농어촌사라든지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농업이 근본인 국가입니다. 이 5천만 국민들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만드는 이 농업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죠. 이 농번기를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 양질의 농업용수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 흙사랑 물사랑 백년지 대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